예,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세션 영화인 직업 환경 안정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 번째 세션을 맡게 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추진단 연구원 장석류입니다. 지난 12월 현안인식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 영화인에 대한 복지와 노동 영역의 정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문제도 어제 진행했던 지역 영화 교육 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영진이가 혼자 풀어내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영진이 내 영화 종사자를 위한 노동 혹은 복지 전담 팀을 신설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노동 혹은 복지 제도에 최대한 편입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영진이와 각 직능 단체 그리고 영화인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공동의 행동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예술인복지재단 강동현 예술인지원팀장님이십니다. 예,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미디어연구소 김지현 이사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김효민 시나리오 작가님이십니다. 예, 이어서 PGK 송대찬 PD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노동조합 홍태화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론의 전제는 영화인에게 복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 경력 증명 혹은 경력 관리 시스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 진행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하고 토론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경력 증명, 경력 인정 부분입니다. 경력 증명, 앞으로 이제 뒤에서 계속 이 용어가 나올 겁니다. 경력 인증, 예술활동 증명, 이 부분은 복지 제도로 편입되는 어떤 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 제도의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력을 인증하거나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이런 복지 관점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경력 증명, 경력 인증 이 단어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 나올 단어인데 경력 관리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그리고 공급자 간의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 의사결정에 이제 필요한 흔히 경력 증명서, 경력 확인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복지제도 관점 그리고 노동의 관점에서 오늘 단어들이 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강동현 팀장님의 발제를 좀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장 강동현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조금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저는 2011년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11월 19일 날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처음에 설계하고 운영을 처음 시작할 때도 참여를 해서 실제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때 어떤 고민을 했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장에서는 과연 경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들어갈 때는 사전적 의미를 찾게 되는데요. 경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현재까지 직업상의 어떤 일을 해오거나 어떤 직이나 직책을 맡아온 경험 또는 그 내용,
뭐 국어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지내옴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사전에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저같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경력 증명서 하면 무엇을 뜻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한데 실제적으로 예술 현장에 계시는 예술인 분들한테는 경력 증명서라는 말, 그다음에 경력이라는 말보다는 프로필 아니면 영화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저 필모그래피 이런 말이 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각 협단체들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협단체에 방문을 해서 이제 살펴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엑셀 파일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MS SQL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회원 명부가 관리되고 있는 이 사람이 언제 우리 회에 가입을 했고 회비는 언제 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처음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말고 어떤 한 예술가가 예술계에서 어떤 경력 경로를 거쳐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술인 복지에서는 법에 아예 명확하게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여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술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직업이어야 되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 복지 시스템에 들어와서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경력, 어떤 자료를 받아서 이런 정보들을 쌓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상 예술인들의 노력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뭐 뒤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이라고 해서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의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사실은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한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 예술인들의 경력을 좀 놓고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면 일반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경력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회사를 들어가든지 4대 보험이 가입되고 그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서 이 친구가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떤 경력을 밟아서 여기에 왔는지까지를 쭉 살펴볼 수 있는 반면에 예술인들의 대부분의 경력 자체가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작업은 창조성에 기반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술활동 경력의 경우에 소득 유무를 잣대로 해서 경력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단속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재단을 설립을 할 때 예술인들의 이 경력 증명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찾다가 어떤 부분을 찾았냐면 그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아니 예술가가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근로 행태를 비슷하게 찾아본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매일 현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일을 안 하면은 급여가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은 매일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사회보험 시스템이 그거를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 현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와 일용직 조합이나 이런 데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떤 현장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그게 누적돼서 관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예술가들은 현장이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경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했었고요. 지속적인 조직 경력도 있지만 그 지속적인 조직 경력도 저희처럼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런 경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작품을 매개로 일어나서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포착을 하고 어떻게 경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력 정보 시스템이 생기기 전까지는 K문화재단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영화 분야는 아니고 공연예술 분야였는데요. 공연예술 분야의 무대 감독이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감사로 인해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은 이분들이 활동한 경력을 사대보험이나 이런 데 조회해봐도 전혀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술가의 경력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직급에 임할 수 있냐, 이거는 이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퇴직을 당하셨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뭐 법정 싸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직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예술가들은 지금 현재도 매일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나 예술인 복지법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경력 증명에 관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실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예술인 복지법의 대상이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판별할 것인가라는 내용은 결국은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 분야별로 최소한 이런 조건을 거쳐야 직업적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화 분야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직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동안 한 편 이상의 작품, 그러니까 그 한 편 이상의 작품이 극장에 걸린, 아니면 영등위에서 등급 상영 분류를 받은 이런 영화 한 편을 작업하면은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고, 그 외 배우나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최근 5년이나 최근 3년은 그 직업군의 예술가가 한 작품을 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리는가. 예를 들어서 감독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을 준비하고 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 작품이 쭉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상영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소위 우리 예술계에서 하는 말로 엎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5년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한 작품이 엎어지더라도 다른 작품에 또 들어가서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예술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잡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선 또 헌법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헌법에서는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한 번 예술활동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이 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으로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영화 감독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다시 재신청을 받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술활동 증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력 증명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복지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이분의 경력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5년, 3년 주기로 몇 작품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재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보들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장애인 여부나 이런 것까지 수집하다 보니까 타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술인 분들이 이제 컴퓨터 작업에서의 애로점을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영화 쪽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하시려고 해도 한국영상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KMDB나 이런 자료를
캡처를 해서 그 자료를 이미지화해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경력 증명을 하고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애명을 쓰신다. 그 애명을 쓰시면은 특히 이제 배우님들 같은 경우는 애명을 많이 쓰시는데, 애명을 쓰시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KMDB 이용해서 본명이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가 없다면 제작사나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의 경력관리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술인들이 직접 자기의 경력을 제출을 하고 그 경력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경력 증명서처럼 이제 자신의 필모그래피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경력으로 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명확하게 증빙과 객관적인 증빙 요건을 갖춘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영화 쪽에서는 극장에 상영되거나 아니면 영등이에서 등급 분류를 받거나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 이 작품이 공표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나중에 이 사람의 경력으로서 작용하게 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계약서를 제출하시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실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예술활동이 이루어진 결과 본인의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 내역까지 같이 입증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분이 이 작품에 참여하신 게 맞고 이 작품에서 활동하신 게 맞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최근 3년의 기간 없이 지금까지 이분이 활동하셨던 작품 내역을 최대 10개까지 내게 해서 이분이 직접 활동하신 게 직업적인 예술가로 활동하신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예술인들처럼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된 경우에는 경력 단절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서 경력 단절 전, 그 다음에 경력 단절 후에 예술활동 실적을 내서 직업적 예술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경력 경로를 통해서 예술계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사실은 만들어놨지만, 많은 분들이 예술활동 증명을 하실 때 본인이 아까 여기 이 법에 나온 대로 공표된 저작물을 가지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한 작품 3편 또는 자기가 감독했던 작품 1편 이런 걸로 증빙을 하시다 보니, 다른 증빙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은 공표된 작품만 있어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경력이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 실제 이제 제가 이 PPT에는 넣지를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넣지를 못했는데, 실제 이제 시스템의 구조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서는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 다음에 데뷔 연도, 데뷔 작품, 그 다음에 데뷔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집어넣게 돼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없어졌지만 학력, 소속 기관 단체, 그 다음에 프로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경력 증빙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는 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법령이 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여부 확인이라던가 아니면 예술인 패스 발급 확인 여부, 그다음에 장애인 여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같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경력 관리 또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 혜택을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한 명이 각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실제 이제 장애인 여부나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0년 차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약 10만 명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했고 실제 지금 현재 영화 분야는 약 7,700명, 7,500명 정도, 그다음에 영화와 인접 분야인 연극 분야는 14,000명 정도, 그다음에 방송 연예 분야는 약 5,000명 정도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접 분야까지 합치면은 약 24,000명 정도의 영화 인접 분야 예술가들이 이미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고 실제 그분들의 경력들이 저희 시스템에 쌓여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경력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지점이 저희가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지만 모든 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의 경력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분의 경력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게 과연 맞는가,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우리가 경력을 인정해 주면 사회에서 그 경력을 인정을 해 주는가, 이런 고민에 사실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나의 경력은 이겁니다라고 내세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본인의 경력은 이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거는 사실은 이 경력정보 시스템이 운영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이 2012년에 만들어지고 솔직히 한 이제 10년 차 돼가면서 저희 이제 복지 예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2년에 설립될 때 3억으로 시작했던 재단이 지금은 연 8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 본인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빨리 예술활동 증명을 해서 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한 걸로 이렇게 변질이 약간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단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 지원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예술활동 증명을 하고 예술활동 증명을 할 때는 당연히 세편 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편을 제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꿔갈 수 없을까, 그리고 예술가들이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렇게 2012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뭐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중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저희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일시에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게 없이 이 돈을 통해서 어떤 예술활동을 하셨는지 보고서만 제출하게 하는 이런 사업을 12년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각 지자체들이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면 50만 원,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6만 5천 명이던 예술활동 증명이 실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9만 9천 명까지 1년 만에 3만 명이 올라갔고요. 솔직히 신청은 한 6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심화되고 있어서 예술인들이 저희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향점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약간의 희망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통해서 행복주택 가입 우선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적인 예술가라는 걸 인정해서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고, 여성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가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로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희망이다. 결국 사회에서 예술가의 경력을 인정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차츰차츰 넓혀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강동현 팀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은 문화부 유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진이랑 가장 가까운 조직 중에 복지 부분을 이제 전담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부분의 제도로 편입되기 위해서 예술인 활동을 증명 혹은 예술인을 인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후 토론 시간에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주요한 복지 서비스 관련에 대해서는 좀 Q&A 시간에 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복지 관점 말고 이제 좀 노동 관점에서도 좀 다음 토론자분들께서 좀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노동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용자와 이 공급자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임금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임금을 설정을 할 때, 영화를 몇 편 했어, 혹은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가졌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각각의 영화인들이 해왔던 경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야 이제 노동시장의 의사결정 부분이 투명해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테니, 그 부분에서 이제 영진이 통합전산망의 크레딧 DB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나름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관련해서 독립미디어 연구소 김지연 이사님께 이어서 좀 토론을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예, 저는 독립미디어 연구소의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 토론회에 섭외를 받게 된 이유는 독립영화 분야를 좀 대표해서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들과 관련해서 독립영화인들은 어떻게 이제 기존에 뭐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이런 얘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어떤 국내에서 예술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복지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 여러 예술 분야를 총괄하고 있어서, 사실 영화 분야는 그냥 여러 수많은 예술 장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영화 분야 내에서도 사실 독립영화는 또다시 중심이 아니라 주변화된 주변부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독립영화인들이 과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설명해 주신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 2017년, 18년에 조사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재단에 이제 예술인으로 활동 증명을 한 수치가 가장 높은 분야인 감독과 PD라는 어떤 주요 창작 분야에서조차 50%대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예술인 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경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 22%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예술인 복지재단에 대한 정보가 독립예술영화인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또한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어서요. 어떤 정보 흐름의 격차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술인 복지재단은 열심히 이제 활동을 추구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독립영화계 내에서의 인지도가 좀 낮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경력 인증 시스템
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 영화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분야 현안 조사에서 독립예술 분야에서도 경력 인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의제를 제출한 이유는 현재 영화계 내에서 영화인 경력 정보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 DB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구축되는 이유나 제기되는 배경이 영화 산업 내에서 제작자 측과 노사 스태프 간의 어떤 이렇게 임금 지급 체계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배경이 있는데, 사실 그 배경이 독립영화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과는 또 다른 독립영화계 생태계에 좀 특화된 독립영화인 경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라는 현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독립영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생활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아직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독립영화 제작과 배급 활동 외에도 독립영화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어떤 교육 분야라든지 아니면 영상 제작 분야라든지 또는 영화제나 단체에서 일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그 분야를 그런 경력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나 영진이의 다른 지원 사업들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DB에 들어갈 내용은 단순히 이제 어떤 영화들을 제작했는가 필모그래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필모그래피와 그 안에 이제 어떤 직책들을 맡았는지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제작 및 배급 플러스 기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교육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 제작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한 경험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고, 그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론 이렇게 당사자들의 자발성과 또 그런 어떤 것들에 의존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구축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들을 이런 어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든지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어떤 이런 공공기관들이 좀 네트워크가 촘촘히 이루어져서 활동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김지현 이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하나 좀 짚고 좀 다음 토론을 요청드려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영진이의 어떤 크레딧 DB와 지금 복지재단의 이 DB가 저희 국세청에서 연말정산하면 데이터들이 다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진이의 DB와 데이터가 이제 복지재단의 이 데이터가 붙는 거죠. 그럼 이제 복지제도에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긴 어떤 방향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크레딧 DB 사업 같은 경우는 연에 한 200편 정도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립예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이라는 그러니까 누락 없이 올해 만들어진 독립예술 모든 영화가 누락 없이 지금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녹록하지 않다, 혹은 좀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나 얘기들은 또 뒤에 토론에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어서 김효민 작가님 또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런 경력 DB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는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일의 특성상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보도 있고 특별히 크게 도움을 받을 일도 없으시고, 이런 조금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그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런 사대보험이나 그런 사업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좀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가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나리오 작가 협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연금 사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력이나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좀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금 쪽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것도 많이 지원이 있다고 들어서요. 그런 게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예, 이어서 상호 토론 시간에 그 강동현 팀장님께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PCK 송대찬 PD님께서는 이제 아마 노동시장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또 이 투명한 경력의 확인 혹은 증명들을 통해서 통한 부분에 대한 또 좀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영화브로더조합의 송대찬 PD고요. 말씀해주신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과 현장에서는 갭이 되게 큰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그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제작사 혹은 프로듀서 감독들이 그 예술인 경력 정보를 통해서 스텝을 구하거나 뭐 그런 걸 알아보거나 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저도 한 번도 거기 시스템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많은 경력, 영화인이 지금 7,700명 뭐 등록돼 있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걸 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들이 이런 경력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맞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어려우니까 많은 현장 영화인들이 쓰지 않고 있겠죠. 이 경력 정보 시스템을. 가장 큰 거라면 지금 현재로서 한국 영화에서 스태프들이나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경력을 그러니까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계약을 할 때 아무도 증빙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간단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예전과는 다르게 요새는 스태프들도 작품에 맞거나 안 맞거나 하면은 중간중간에 많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기로 해서 바로 계속하는 스태프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고요. 한 30% 정도는 작품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크레딧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작품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쪽 시스템이 워낙 좀 좁기 때문에 한두 달이 건너서 전화를 하거나 확인을 하면 사실 아는 정도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근로자가 와서 나 이만큼 일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금액을 줘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따로 조금 알아본 다음에 협의하는 게 다죠. 예. 어떤 정보나 시스템이나 뭐가 돼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나 뭐 KMDB나 영진이 자료에서 보는 거는 사실 참고할 뿐이지 그걸 그렇게 맹신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데 그걸 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하고 현장에서의 갭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자 계약을 할 때 경력 증명서를 표준화시킨
내용으로서 같이 함께 제출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제출한 게 계속 누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작품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작품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시작도 못하죠. 예, 지금 내 경력을 증명하고 증빙하는 거 중요하지만 2년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부터 증빙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증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 PGK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사실 경력 증명서를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미 만들었고 공표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근로자 명부도 아니고 본인의 일종의 이력서 양식에 저희가 이제 바꾼 양식인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강압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쓰고 있는 상태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학력 뭐 이런 거 기술하는 건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어떤 작품에 몇 개월을 몇 회차를 일했다. 그 작품의 대략적인 예상과 이런 것들이 다 증빙하게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증빙을 어떻게 하냐면 프로듀서 이름과 사인, 감독 이름 사인, 제작사 마지막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랭크업이 되면 전 스텝이 이걸 받아가면 그 다음에 누적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내 작품부터 그렇게 증빙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럼 크랭크업과 함께 그 증빙서를 갖고 가고 그 증빙서는 자연스럽게 영진이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근로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제작사에서 모아서 나중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나 영진이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공식적인 KMDB나 이쪽에 영상물 등급에 제출할 때 저희는 그냥 엑셀 파일을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서 보낸다면 그게 확실한 증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근로자도 좋고 사용자도 좋고 확실히 증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노조에서도 나와 있고 영진이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 사용자 측 PGK에서도 있지만 이 경력 증명서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를 한번 표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대찬 PD님 말씀 감사합니다. 경력 증명서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결국 핵심은 본인 경력은 본인이 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진이에서 근무를 하다가 5년 근무를 해서 나가면 영진이 조직에 경력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면 5년 동안 직위와 직책 혹은 이제 부서 정도가 찍혀서 경력이 증명돼서 나오는데 영화인을 포함해서 프리워커인 경우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으로 이걸 좀 쌓아보는 노력을 좀 해보자는 이제 장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누군가가 나의 경력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각자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공동으로 어떻게 그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의 홍태화 사무국장님 좀 토론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영화사람 노동조합의 홍태화라고 합니다. 제가 경력 관련해서는 사실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경력은 임금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비법에는 우리 표준보수 지침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2015년도 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표가 되지 못했어요. 매년 이렇게 표준보수 지침에 대한 연구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연구 사업만 하다가 사업비만 날리고 있는 셈이죠. 예술인복지재단에서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은 사실은 예복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증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늘 필요한 건 지금 영화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전 작품에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은 사실 영화 쪽에 바라는 경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예술 활동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영을 해야 되거든요. 상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력이 포함되지 못하는 거고, 여기 수많은 창작자들은 매년 어떤 창작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어떤 걸 쏟아내서 영상화돼야만 예술 활동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화가 중단되거나 계속 창작을 하다가 영화가 엎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되게 많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한국 영화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연달아 세 작품이 엎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경력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하는 동안 2달, 3달 동안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일도 하고. 근데 결국은 경력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심지어 예술활동 경력 증명을 함에 있어서 작품의 기간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 예술 한 작품인데 어떤 작품은 1년 동안 찍어야 돼요. 부서마다 다릅니다. 제작 파트나 연출 파트는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영할 때까지. 그런데 촬영만 하는 부서는 심지어 3개월, 짧게는 3개월만 일을 하고도 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각인 작품의 기간, 예산별로 따른 작품의 기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게 바로 나오고 있죠. 예술인복지법은 고최고운 작가법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최고운 작가는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술활동 증명의 한계거든요. 또한 예술활동 증명을 하는데 소득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작품을 하지 못하면. 근데 소득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는 곧 내 가난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2018년도 문체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30인 예술인 중에 30인들이 24%가 수입이 없다고 했어요. 빵원. 그리고 2019년도죠. 감독조합에서 창작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첫 작품의 연출자를 하시는 분들은 24%가 연출료를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독립영화는 58%인가 연출료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작품을 하는 과정까지 상영을 해야만 내 수입이 없어도 상영을 해야만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술활동 증명의 문제점이 있죠. 영화 쪽은 전혀 맞지 않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구인위원회인가요? 거기에는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없는 위원분도 계시기도 했었어요. 이게 과연 예술인들이 바라고 있는 영화인들이 바라는 방향은 아니다. 사실은 상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플랫폼, OTT로 상영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개정하거나 할 생각도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코비스라고 해서 우리 경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각자 들어와서 입력을 해서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뭔가 출력이 되거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체계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까스럽게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근로자 명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력도 있고, 이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죠. 금액도 있고 계약 회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플랫폼은 아까 송대찬 PD님이 말씀하신 노사 정의든 어떠한 플랫폼의 경력 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한다면 그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떤 양식을. 그렇게 하면서 근로자 명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서로 노사 간에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도장 찍어줘야만 해라고 하면은 굉장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력 정보에 대한 위원회가 있으면 노사 정의든 거기 안에서 협의를 해서 이 경력 정보가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화인들은 특히나 우리들의 개인 정보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각각의 영화제에서 내 개인 정보를 남발하고 있죠. 부산국제영화제, 어디 영화제. 왜 내 아이디를 발급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내 개인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제영화제와 국내 영화제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55억이에요.
다 합쳐보면 더 많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만 해도 55억인데 그 55억의 금액으로 늘 뭐 그 돈 안에서 다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지는 않겠죠. 그 카드를 매번 영화제마다 다른 아이디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디 카드를 통용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영화제 모두 가면 아이디 카드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돼. 계속 발급하지 않아도 되잖아. 계속 낭비하고 있고 쓰레기 낭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 카드, 쉽게 말하면 내가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야 돼. 그러면 어느 기관을 정해서 경력정보 인증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 경력을 인증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아이디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몇만 원씩 받아서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들어와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영화제에서 영화인이라고 한다면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영화인들에겐 가장 큰 공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경력이 그리고 개인정보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노사정의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경력은 차츰차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찾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죠. 그거의 관리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관리를 10년째 계속 경력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만 되돌이하지 말고 제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50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쟁점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 하나는 결국 경력관리 부분은 본인이 했던 일을 누락되거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블록체인처럼 개인의 개념처럼 어떤 공동된 어떤 곳에 계속 누적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영화 개봉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제 그 하나의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어떤 요율, 그러니까 50% 참여를 했다라든가 70% 참여를 했다라든가 아까 누락이나 과장 없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는 현재 영진이 크레딧 DB에서는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PGK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크랭크업 시점 때 그것들을 공동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떤 공유된 공간에 이것을 계속 누적시켜 보면 어떨까? 그 방식은 위원회나 어떤 노사정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 토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아까 인증의 허들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허들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예술인들을 좀 만나고 계시고 이런 얘기 부분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고 아까 앞에 쟁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동현 팀장이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예술활동 증명이 사실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절차부터 해가지고 어떤 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과 예술활동 증명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결국은 이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위주로 해서 경력정보 시스템에 쌓다 보니까 아까 홍태하 사무국장님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술활동 증명을 하는 방법 중에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활동 소득으로 할 것인지 그럼 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체결을 했고 이 계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급여가 들어왔는지를 인증하는 건데 그건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작가님들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셨다면은 실제 그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120 또는 최근 3년 동안 360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20이고 3년 곱하면 360이니까는 360이 인정이 되시면은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요즘은 다 인터넷 뱅킹이 되기 때문에 뱅킹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받은 급여, 그러니까 자기 사적으로 왔다 갔다 한 돈 없이 자신이 받은 급여만 딱 보고서 형태로 나오게 작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여주시고 이 부분이 나의 계좌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계약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오고 이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경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11개 예술 분야를 다 담당을 하고 실제 이 11개 예술 분야가 세부 분야까지 하면은 한 15개까지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경우는 일반 미술, 디자인, 공예, 전통 미술이 들어가고 음악도 일반 음악과 대중음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개, 15개까지 늘어나는데 실제로 계속 저희가 예술가들도 만나고 또 실제로 영화 분야에서나 이렇게 심의를 실제 저희 예술활동 증명 심의를 하시는 심의위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다들 말씀이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낮다, 더 높여야 된다. 이러다가는 진짜 어디 동네에서 영화 찍는 사람도 다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 최근 3년이라는 기준은 결국 그 직군에 있는 영화 감독이면 영화 감독, 배우면 배우가 한 작품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의 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를 감안을 해서 최근 5년과 최근 3년을 잡은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감독님들은 실제 시나리오를 쓰고 그 작업을 해서 극장에 영화가 걸리기까지의 시간을 보면 최근 5년으로 잡은 거고, 배우분들은 여러 작품에도 출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년으로 잡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저도 이제 사실은 작년에 영화진흥위원회랑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블록체인처럼 실제로 다 어떤 예술 분야보다 영화 분야는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영진이도 있고 영등이도 있고 영상물 자료원도 있고 거기다가 또 영화 쪽에 예술인들을 저희가 이제 또 받고 있고 이렇게 관련 공공기관이 한 4개가 되는데, 마치 블록체인처럼 서로가 가진 정보를 서로가 공유를 하면은 충분히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영화인들이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은 아까 홍태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영화제에 가서도 비표를 따로 받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김병인 대표님. 네, 한국시나리오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입니다. 말씀하신 영진위에서 크레딧 DB를 쌓고 그걸 좀 정교하게 만든다,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취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작가 입장에서 보자면 작가의 크레딧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건 정도 중에 4건 정도가 작가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크레딧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특히 이제 상업 영화 시나리오는 되게 통상적으로 여러분의 작가님들이 공동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의 기여가 가장 최종 대본의 그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술적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기여를 별로 안 하셨지만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확한 그 크레딧 작가에 있어서 정확한 경력 증명이 되려면 사실은 그 미국 작가조합에서 하고 있는 크레딧 그 규칙, 또 거기에 따라서 중재를 해서 이제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 1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쌓아왔던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그걸 2019년에 영진이의 이제 공정환경조성센터랑 같이 해서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 데이터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 작가 입장에서도 좀 경력이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벤터스 지금 줌 회의 쪽에서 혹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예, 고영재 이사장님 한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짧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사실은 절박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예술인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그만큼의 복지의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영화인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을 거고 좀 경력이라는 것들이 허위 경력들이 너무 난무해서 내지는 뭔가 체계화된 임금 체계를 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심해지면 사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경력 관리 시스템을 할 건데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사실은 시대가 어차피 지금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고 그걸 이제 팬데믹이 이걸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가 없어요. 영진이가 뭘 해보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놓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청년도 아까 전 섹션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 하나가 고용이고 하나가 창업이에요. 청년 창업은 어떻게 영화진흥위원회를 할 것이냐. 일종의 기업 데이터가 없어요. 영화진흥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들을 어떻게 입력할 거고 할 거냐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남는 거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어떤 지원을 해줄 거라는 것들이 또한 남아 있는데 정작 현장은 기존의 한계만 자꾸 지적하게 되면 저는 좀 건설적인 방안의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하고 이어서 첫 번째 애복과 영진이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첫 번째 그건 무조건 오늘 확인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그 복지하고 고용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경력 증명은 좀 약간 온도차가 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가장 팬데믹 상황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영화인들은 또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좀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해서 저는 질문의 답이 지금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생각하시는 경력 3년, 5년 경력에 독립영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영을 한다거나 큐레이션을 한다거나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애복 체계 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영화 쪽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독립영화 쪽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은 저희를 안 찾지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 영화에서 스텝으로 작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특히나 독립영화 같은 경우 분명히 활동을 하신 게 맞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증빙할 어떠한 자료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누구한테 가서 어떤 확인서를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랑은 싸워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뭐 이렇게 통장에 들어온 뭐 돈이 있으면 아직 돈을 못 받아서요. 그래서 이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을 때 참 난감하더라는 거죠. 저희의 입장에서도. 근데 그분은 결국은 저희한테 화나갖고 돌아가시거든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영화 분야 심의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무슨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으면 그것도 상영임으로 인정을 하자 해가지고 많이들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무슨 영화제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 진짜 아주
짧은 영화, 뭐 10초 영화, 5초 영화 이거 나 감독했다. 한 편 딱 올리고 지금 예술활동 증명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심의를 하시는 분들도 감독님들도 계시고 촬영 감독님들도 계시고 배우 출신도 계시고 그런데 다들 그 자료를 보고 이거 직업적으로 하는 거 맞아?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도 제 말버릇이 뭐냐면 협회나 아니면 단체에서 어떤 총회를 하시거나 회원님들이 많이 모이실 때 있으시면 저희를 좀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가야지 많은 얘기도 듣고 저희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나중에 만나서 뭐 모임 없으세요? 뭐 없으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끝나버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못 찾아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찾아뵙게 되면은 사실은 이모님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 맞닿는 실효성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저희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예술활동 증명이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전국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알게 돼서 지금 약 7만 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출근 시간이 새벽 6시인데요.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이제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좀 영화 분야도 특히 방송 작가 쪽 뭐 시나리오 작가님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예, 시간이 좀 제한돼 그래서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벤터스 쪽에서 올라온 내용을 쭉 지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왔던 시간, 영화인으로서 지나왔던 나의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어떤 지나왔던 시간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미래에 뭔가 이 노동시장 혹은 일자리 시장에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어떤 나의 가치를 손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것을 내가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어떤 곳에 잘 DB가 축적되어 있어서 나를 과장하는 건 아니지만 손실되지 않게 경력 관리에 어떤 증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큰 느낌으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좀 행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으로 오신 송대찬 PD님하고 그리고 저희 그 사무국장님 두 분께 한 1분씩 드려볼 테니까 그럼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첫 단추를 뭘 하면 좋을지 어디서 첫 단추를 껴서 우리가 같이 좀 공동으로 이걸 좀 협력해서 나가볼지. 그래서 제가 두 분께 1분씩 그리고 영진이의 그 본부장님이나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주면서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예. 근데 아무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일 뿐입니다. 확실한 시스템이 있어야지 확실한 경력 인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임금 체계도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증빙이 되고 또한 이제 복지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선배님께서도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다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노조 그리고 영화사 쪽 그리고 영진이 쪽 같이 모여서 이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예술인 복지센터 같이 나오셔서 참고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단추를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가 먼저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 작가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그리고 이제 독립 영화는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력을 어떻게 또 조금 구분을 해야 될지 않을까. 상업영화 메이저 시스템 200억짜리 1년 찍는 영화와 지금 정말 저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처럼 모여서 찍은 영화하고 같은 경력을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홍태화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째 경력 관리에 대한 얘기만 계속 되돌이표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많은 뭐 서울대 연구 사업도 있었고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계속 했었지만 이 내 경력을 누가 나한테 단도직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게 되면 사실은 누구에게 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영화 쪽에서 보면 경력은 곧 임금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작품을 하고도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10작품을 했는데 한 작품 한 사람보다 경력이 많은데도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력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들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노사가 모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전 작품이 얼마 받았니, 뭐 했니, 경력이 뭐니라고 하는 정도로 사실은 사전 전화를 하거나 확인하는 정도에 멈춰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지금의 현장에 그 생성되어 있는 임금 단가표는 전작품이에요. 전작품의 예산이고 그 기준으로 따라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표준화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표준화될 수 있는 테이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보수 지침일 수도 있고요. 아까 송대천 PD님 말씀하시는 테이블 안에서 모두 다 참여해서 뭔가 이 경력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첫 화두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수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예술인복지재단의 강동현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영화계에서 우선 비판 먼저 해가지고 그 점 감사하면서도 좀 양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태화 사무국장님하고 송대천 프로듀서님께서 이제 그 피고용자와 고용자를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도 지금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그 합치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의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경력 정보라는 것이 모두 다 인정될 수 있는 형식으로 잘 면밀하게 공식적인 문서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현장과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는 거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해주신 두 분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장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돼야 될 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고영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독립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와 관련된 활동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예술인 프리랜서 이제 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활동과 그 다음에 고용과 피고용의 상태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상태의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의 활동을 받는 그 경우는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네. 표준계약서를 쓰면은 4대 보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4대 보험 중에 사실은 예술인 고용보험하고 예술인 산재보험은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 있고 건강보험은 온 국민이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사와 그 근로자인 예술가한테 반액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식 예술활동 증명을 하려면 한 달 약간 걸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예술활동 증명을 받고 바로 사회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영화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아시고 계셨다가 저희 재단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감독님이나 시나리오 작가처럼 이제 특히 아까 이 김병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최종까지도 이제 크레딧이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잘 확정되지 않는 것을 우선 확정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 대변하지 못하시는 감독님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분들은 집단적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그 전체 테이블에서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지를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경력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곧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코멘트를 할 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 경력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기관과 기관이 거버넌스를 한다, 뭐 조직과 조직 이 관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직과 그리고 현장 영화인, 예술인들이 함께 거버넌스 형태, 직능 단체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협력 부분은 경합형 협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으로 내 거를 뭔가 더 많이 챙기면 뭐 상대 걸 잃게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어떤 지나왔던 시간들을 더 잘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을 할 경우 이 어떤 공동의 어떤 좋은 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 의식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된 것 같고 이후에 계속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DB가 연차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쌓여가면 어떤 하나의 경로가 잡힐 것이고 그 경로가 계속 방향을 갖고 가면 또 힘을 받아가면서 저희의 어떤 통합 전산망 같은 경우도 영화인 쪽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전산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더 고도화하는 우리의 좀 더 좋은 경력 시스템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제도와 연결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1단계 혹은 초기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마지막 클로징을 오늘 강동현 팀장님께서 또 이제 많이 또 질문도 받고 좀 그러셨는데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좀 마무리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하다 사실은 시간이 좀 좁아져서 했는데요. 사실은 영화 분야만큼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 또 그 각 공공기관들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화 분야만이라도 블록체인 같은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 4개 기관이 모여서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은 충분히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경력을 쌓고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을 전산을 통해서 모든 영화인들이 복지 혜택도 받고 또 자신의 경력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화 분야도 실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뭐 공연예술 분야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연통합 전산망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서도 만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 시스템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는 방향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 기관이 저희와 그 기관인 반면에 영화 분야는 관련된 공공기관만 해도 벌써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고 거기에 특히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운영이 된다면 어떤 예술 분야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강동현 팀장님 예술인 복지단을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좀 조율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이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예술 분야보다 그게 공연 예술 혹은 시각, 문학 영역에 비해서 이 이슈만큼은 영화 쪽에서 가장 좋은 어떤 선례를 남겨오면서 다른 어떤 예술 장르가 영화를 좀 쫓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후에 저희가 또 같이 모여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 3 영화인 직업 환경 안정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